네, 안녕하세요.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2탄 총정리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2단원에서는 전기 에너지에서는 전류에 대해서, 즉 정전기가 아니라 이제 흐르는 전기, 전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전압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전기 저항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각각 개념을 뜻하는 기호,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개념이 뭘 뜻하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전류라는 개념은 I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전압은 V, 그 다음에 전기저항은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걸 모르고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류의 단위로는 뭘 사용해요? 암페어 A라는 걸 쓰고, 단위는 똑바로 세워서 쓴다 그랬죠. 그 다음 전압의 단위는 뭐예요? V, 볼트입니다. 볼트. voltage. 그죠? 그 다음 전기 저항은 단위가 옴이에요. 옴. 그럼 전류는 무슨 뜻이냐?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들이 멈춰 있는 걸 정전기,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한다. 근데 전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쭉 흘러가는 걸 뜻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어때요?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방향 없이 계속 무작위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전류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라는 거 일단 가볍게 알아두고 전압으로 넘어갑니다. 전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전기저항은 반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죠. 방해하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흐르게 하는 능력과 흐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싸우면서 결론 전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으로 볼 때 결론은 전류. 얘는 뭘로 결정돼? 방해하는 능력과 흐르게 하는 능력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나온다. 자,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방해하는 능력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전류가 커지는 거고요. 흐르게 하는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능력보다 작으면 어때요? 전류도 작게 되는 거죠. 전류의 색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I는 R분의 V, 이 셋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한테 익숙한 옴의 법칙, V는 IR로 써요. 왼쪽 것이 옴의 법칙의 원래 개념상의 식이지만 분수가 좀 익숙치 않죠? 그래서 V는 IR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지만 과정은, 의미는 똑같은 것이다. 전류는 결과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 녀석의 관계를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하냐? 이렇게 저항이 R이 있고요. 이 저항을 전류 I가 흘러요. 그럴 때 자, 전류는 공의 개수라고 했고요. 전압은 공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다. 그럴 때 이 저항 R을 공이 지나면서 V의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저항 R에 전압 V가 걸린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R1이라는 저항이 있을 때 전류가 I1이 흐른다. 이때 공이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V1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은 V1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저항 R1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네 셋의 관계가 어떻다? V1은 I1 곱하기 R1이다. 왼쪽의 경우는 V는 I 곱하기 R이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때 걔한테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지나는 전류,
저항의 크기가 언제나 이 ohm의 법칙에 따라서 관계를 가진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역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기본적인 말의 단어를 모르면 당연히 얘기가 안 되겠죠.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녀석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엇에 걸리는 전압, 무엇에 흐르는 전류다 라는 표현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전압, 전류, 저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걸리는 건지, 뭐에 흐르는 건지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오모의 법칙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V는 I, R이에요. 자, V가 커질 때 I도 커질 수 있고 R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걸 고정시켜 놨어. 자, 이 오른쪽 오른쪽에 I와 R을 볼 때요. 뭐래 자꾸 이렇게 말이고 뭐래요? I를 고정시켰을 때 R이 커지면 V도 커집니다. R이 2배 커지면 V도 2배 커져요. 그 다음 R을 고정시켰을 때 I가 2배 커지면 V도 2배 커지고 I가 3배 커졌을 때 전압도 3배 커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V가 누구랑 비례한다? I와 비례한다. 또 R이랑 비례한다. 얘가 2배 커질 때 왼쪽에도 2배 커지고 얘도 2배 커질 때 왼쪽에도 2배 커진다. 이걸 비례관계다 라고 한다 그랬죠. V는 I, R과 각각 비례관계를 만족하고요. 자, 이 식이 있을 때 오른쪽에 같이 분자에 있는 애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했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I는 V에 비례하고요. 누구에 또 비례해요? R분의 1에 비례합니다. R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I는 R과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는 BC분의 D이다 라고 할 때 A는 D와 비례, E와 비례 관계고요. B, C와는 각각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같이 분자에 있는 이 D와 E는 서로 반비례 관계고요. 같이 분모에 있는 B, C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분모 분자가 다른 이 D와 B는 비례, B와 E는 비례, C와 E는 비례, 이런 관계를 가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식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얘가 커질 때 작아지겠네, 커지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 세 녀석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 저항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죠. 이때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냐. 기본적으로 R1과 R2라는 저항 표시 기억해 두시고요. I1과 I2라는 그 다음에 전체에 흐르는 전류 I,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압 V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 병렬도 마찬가지 각각 R1과 R2라는 저항이 있고 역시 I1, I2의 전류를 가지겠다. 그리고 전체 전류는 I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보면 뭐예요? 각각의 저항에 V1, V2의 전압이 걸린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직렬과 병렬일 때 I와 V, 전류와 전압들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냐. 직렬은 공의 개수죠. 처음에 나온 공의 개수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저항을 지나는 전류와 같다. 그런데 병렬일 때는 어때요? R1, R2로 갈라지지요. 공의 개수는 처음에 I개가 나왔지만 I1, I2로 갈라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이걸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전하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길이면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으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나눠지면 갈림길로 들어간 애들 더한 것과 같다. 전압은 어때요? 공 한 개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가 각각
R1, R2에 나눠서 배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더하면 같아진다. 전압은 어때요? 병렬일 때는 왼쪽으로 던진 공이나 오른쪽으로 던진 공이나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죠. 공 한 개가 가진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전압이 같다. 같은 게 직렬, 병렬일 때 반대죠. 더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럼 얘네 각각의 ohm의 법칙 V는 IR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 이건 직렬일 때, 병렬일 때는 어때요? 역수는 각각 역수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합성 저항은 뭐예요? 얘네들 각각의 저항을 다 합친 것과 똑같은 더해서 나타난 전체의 저항, 전체 효과를 합친 것과 같은 합성된 저항, 이걸 말한다 라는 거. 요 직렬 병렬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밝혀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직렬 각각 3ohm과 6ohm이 있을 때 전압이 9V다. 이때 전류, 그 다음 각각 3ohm과 6ohm이 있습니다. 이때 전류 I는 3ohm에 흐르는 전류와 6ohm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그 다음 전체 전압은 3ohm에 걸리는 전압과 6ohm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요. 병렬일 때는 어때요? I는 3ohm을 지나는 전류와 6ohm을 지나는 전류의 합과 같고, 전압은 어때요? 3ohm에 걸리는 전압과 6ohm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3ohm에 걸리는 전압은 I가 똑같으니까 I 곱하기 3ohm 더하기 I가 같고 6ohm 하면은 전압 B는 어떻게 돼요? 각각 3V, 6V, 3V, 6V로 어떻게 돼요? 1대 2가 된다. 저항의 비율과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각각은 어때요? 요 병렬 연결일 때는 어떻습니까? 네, V3은 얼마예요? 9V죠. 9V는 뭐야? 3ohm을 지나는 전류 곱하기 3ohm 저항이죠. V는 IR. 그러면 I3은 얼마예요? 네, 3A입니다. 마찬가지 6ohm을 지나는 6ohm에 걸리는 전압 9V는 6ohm을 지나는 전류 곱하기 6ohm 저항이죠. 그럼 얼마예요? I6은 얼마? 6분의 9, 2분의 3A입니다. 그러니까 야, 병렬일 땐 굳이 합성 저항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ohm의 법칙, 여기에 ohm의 법칙 따로 적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얘네들은 어때요? 다 합쳐놓고 그냥 더하면 되니까 합성 저항을 가지고 9ohm, 9V는 전류 곱하기 9ohm 하면은 전체 전류 얼마? I는 1A다.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 구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병렬일 때는 각각에다가 그냥 ohm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편하다. 이게 왜 그래요? 직렬은 전류가 똑같고 병렬은 전압이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하는 건 여러분 이제 아까 그 직렬 병렬에서의 I와 V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내시면 되겠고요. I와 V의 관계에다가 V는 IR을 적용해서 알아내시면 되겠고요. 전기에너지 전환과 소비 전력 얘기를 해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에너지. 전자제품에서는 전기에너지가 전환돼요. 전기에너지를 직접 쓰면 다 감전돼 버리겠죠. 전기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냐? 선풍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기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전환되고, 그죠? 세탁기는 어때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난방기구는 어때요? 전기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에너지 전환이 있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이용한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쓰느냐 얼마나 빨리 쓰느냐 해서 소비 전력 그 다음에 전력 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쉬워요. 우리 1시간당 노래방비 2만원 비싸죠? 그럼 얼마? 1시간마다 2만원씩 쓴다는 얘기고 실제 우리가 3시간 놀았어요. 그럼 얼마? 시간당 얼마? 2만원이었는데 3시간 놀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시간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곱하면 전체 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없애주려면 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5시간 놀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간당 2만원이니까 2.5를 곱해주면 얼마? 5만원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전력의 단위 와트를 쓰는데 얘는 1초마다 얼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1초당 1초 동안 쓰는 에너지 혹은 단위 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면 10W는 얼마예요? 1초마다 10J의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 그럼 얘가 10초 동안 쓰면 얼마? 초 없어지니까 그냥 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얼마? 100J의 에너지를 썼다. 100J이 뭐야? 전력량. 10W가 뭐예요? 전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죠. 한 봉지에 귤이 3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4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3봉지에는 몇 개? 4 곱하기 3, 12개. 그게 봉지가 아니라 한 봉지에 몇 개, 이거기 때문에 몇 봉지냐 이걸 곱하면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안녕.